안녕하세요. 구유즈 빌딩 김지연, 김지환, 박시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방학역에 위치한 건물 신축 완공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1호선 방학역에서 약 한 900m의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방학동 도깨비 시장 메인 입구에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 가치성 굉장히 우수한 입지입니다. 초중학교가 포진되어 있어서 학세권을 가지고 있고 빌라, 아파트 주거 상권까지도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오면서 봤는데 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 있을까요? 바로 뒤에 이 건물입니다.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62.71평, 건축 면적 36.72평, 연면적 99.83평, 지하 없는 지상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폐율은 58.56%, 용적률은 159.19%.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채워졌고 용적률 한도는 조금 남아있는 신축한 건물입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최근 얼마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임대를 저희가 마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동이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시장도 있고 해서 한의원, 치과 이런 쪽으로 좀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가 건물 근처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 이 건물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건물주님께서 좋은 시기에 저렴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렇게 완공되기까지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허비가 됐는데 어떤 사연이시냐면 처음에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업체가요, 공사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좀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받고 도망갔어요. 제가 스토리를 알아봤더니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허가 비용 주시고 계약금 주시고 철거돼 있는데 중도금 받아갔더라고요. 구청에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허가를 들어간 것도 없는 거예요. 구조보강을 막 하는 대소성 공사를 허가도 없이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진도가 나가지 않는, 더 이상 건축주님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꺼버리고 잠적을 했고요. 그런 사양 속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봐시려고 이 건물을 또 없애기 위한 멸실하는 절차를 밟다가 제가 보기엔 그 회사는 어떤 사기성을 갖고서 진행했다기보다 부실해서 중간에 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멸실 절차도 인테리어 철거 일부 하고 본격적인 철거를 하기도 전에 또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와서 대소선보다는 신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서 신축 공사를 완료를 최근에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현장에 신축 공사에 좀 진행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권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지하의 월세가 공사비 대비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 지하에 약간 물이 흐르더라고요. 개천이었던 자리였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지하가 있어도 되게 관리에 골치 아플 것 같다. 또 매수는 누구보다 싸게 잘하셨는데 좀 부실한 업체들을 운 나쁘게 만나셔서 손실이 꽤 있으셨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굉장히 저렴해야 된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러서 혈골 구조로 저희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로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렸어요. 그런 이유를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골격은 훌륭하게 갖춰놓되 좀 세세한 부분들은 세입자분들과 조율하면서 추가 옵션을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 현장은 굉장히 철저하게 가성비 위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입구랑 계단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사 진행하신 건가요? 유동이 굉장히 많은 버스 정류장이 저희 건물 앞에 있고요. 바로 직진해서 일자로 들어오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경사는 살짝 졌지만 턱이 없이 엘리베이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용 공간인데 1층 전용 공간은 정면 도로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층고가 되게 시원스럽게 돼 있어요. 이게 1층 층고이기도 하면서 2층 층고, 3층 층고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층으로 와봤는데 1층 포인트 짚어주세요. 심플한 게 포인트고요. 층고 시원스럽게 확보해놓고 건폐율 때문에 땅에 건물을 꽉 차게 못 짓잖아요. 그 빈 공간은 1층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건물 뒤편이 뭔가 활용하기 애매한데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바닥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추후에 뒷공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2, 3층도 똑같은 구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 3층은 바닥 면적이 좀 넓고요. 이 지역이 저희 건물처럼 깨끗한 신축이 없어요. 리모델링조차도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유동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은요, 의외로 학원 원장님들, 개업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세요. 와서 영업을 하면은 분명히 좋다. 하지만 깨끗한 건물이 없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과연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깨끗한 건물을 공급해 주는 거가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변 건물이 노후화됐고 내 건물이 깨끗한 건물로 유일하게 공급이 돼 있는 건물이라면 오픈을 원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중개사님들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공 떨어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되게 우량 임차인들이세요. 사실은 지금 건물주님께서는 조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건물을 좀 통으로 맞춰주고 싶으셔서 당분간 그 많은 연락들을 거부하시고 통으로 임대 맞추는 것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개별 임대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굉장히 또 깔끔할 네.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옥상은 네. 보여지는 포인트 말고 제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1층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주차 대수와 건물의 면적을 균형을 맞추는 게 저희가 이제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주차 2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을 해놓는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는 꼭 올리자. 이유가 있어요. 주차 대수 추가를 시키지 않는 중축을 19.9평을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면적이 20평 정도 딱 돼요. 사선 제한 받으면서 이 안쪽으로 20평 중축을 주차 대수를 추가하지 않고 1층의 면적을 지키면서 중축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중축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오니 옥상까지 올리면서 작업을 하면은 또 엄청난 대수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외부에 가설 비계도 새로 매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밑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수선을 접수를 해서 우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되게 가벼운 중축을 적은 비용으로 하게 되면은 한 개층의 월세를 추가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비밀을 옥상에다가 저희가 숨겨놨습니다. 면적도 활용을 굉장히 잘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공사한 기간과 비용 어느 정도인가요? 공사 기간은 총 한 8개월 정도 이제 걸렸고요. 네. 공사 비용은 평당 800만 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님과 함께 수익성 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랑 매매 거래 금액 어느 정도 되나요? 호가는 건물 인근으로 밸류업 필요한 건물들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실거래가 사례는 잘 없지만 매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 2천 중반에서 한 4천 초반대로 거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 어떤 임대 업종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아까도 보셨지만 시장 앞에 유동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F&B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F&B 아니면 뭐 약국으로 구성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 상부층 같은 경우도 건물 사이즈가 나오니까 병원은 아니더라도 병의원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뒤편에 주거지나 앞에 뭐 유동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곳들은 들어오면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망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예상하신 임대료랑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저희 건물이 1층은 한 13만 8천 원, 2층은 9만 원, 3층은 9만 원 정도로 임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문의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오고 있는데, 이제 건물주분께서 임차인들을 조금 선정하시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세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신축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승강기가 없는 구축 건물 기준으로 1층이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상부층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던 그 정도의 시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문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임대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상되는 이 건물의 가치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이 건물을요 20억 수준에 사셨어요. 그리고 신축을 8억 수준에 하셨어요. 근데 이 주변에 구축도 28억 이하가 없습니다. 총 투자비 30억이라고 쳤을 때 은행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은 주변의 임대 시세를 봤을 때 그보다 월등히 더 높게 맞출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님도 은행이자보다 충분히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보고 계세요. 멀리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뭐 진짜 나중에는 여기 안 나가면 내가 들어와서 식당하면 돼 라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장사도 굉장히 잘 되세요. 본인 건물을 내가 여기서 장사해서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만큼 매수하셔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내내 여기 주변 상권에 대한 확신, 완료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오는 문의 이런 걸 보고 좀 확신을 갖고 계셔서 되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생각이신데,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도 꽤 있어요. 중장기적인 호재도 적용이 되면 건물값도 꽤 이득을 보시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 그리고 되게 상권 좋은데 투자들을 고민하시고 빌딩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딱 겪는 생각들이 이거세요. 와,
5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첫 과정은요 무조건 실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같이 싸니까 제출을 자신감 있게 받아도 내가 은행 이자를 낼 수 있다라는 좀 스터디가 되시면 지금 같은 건물 굉장히 알찬 거거든요. 총 투자비가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다고 봤을 때 10억 이하입니다. 10억 이하로 이 정도 건물을 세팅하시는데 월세가 전 1,몇백만 원 정도 좀 나오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건물주의 좀 꿈을 한 발짝 더디는 방식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정도의 건물 세팅이 모범적이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되게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도깨비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로 탈바꿈이 된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